오늘은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상과 구조와 연출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앙코르와트를 가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에 온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행위를 간단히 요약해보자면은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겠죠. 이게 이제 발상의 영역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의 틀을 구성하는 게 구조의 영역이겠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연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요리로 바꿔보자면 발상은 요리 재료, 구조는 요리의 레시피, 연출은 요리 실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앙코르와트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입구가 보이네요. 되게 길다. 막상 가면은 저거 구경하느라고 이성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성을 차리고 있을 때 조금 더 말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의 영역은 요리 재료라고 했잖아요. 그 재료 안에서만 뭔가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초심자들의 경우에는 이 재료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걸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레시피라고 하는 구조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처음 만드는 요리의 경우에는 레시피를 응용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레시피대로 막 괜히 엉뚱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몇 번 경험을 쌓고 나서 응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연출의 영역은 실제 요리 실력이라고 했죠. 뛰어난 요리사는 레시피 없이도 좋은 요리를 만들겠죠. 근데 우리같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조의 영역과 재료 손질법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알아두고 익숙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좋은 요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앙코르와트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와, 입구부터 뭔가 기가 막히네. 시원해요. 뭔가 연출이. 아, 저게 입구였네. 저기가 앙코르와트가 아니고 더 들어가야 진짜 사원이 나오는구나. 진짜 어마어마하다. 여기가 입구. 이제 사원 입구로 들어가 봅니다. 일단 제일 중앙 먼저 가보겠습니다. 꼬맹이들이 먼저 선수를 치네. 이렇게 여행의 영역도 사실 발상과 구조와 연출의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사원이네. 못 올라가나? 계단이 이게 엄청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사람이 올라가라고 만든 거가 싶을 정도로 가파른데, 저런 계단을 오르게 되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네 발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체를 숙이고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보세요, 너무 가파르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신을 섬기는 사제로서, 혹은 사제가 아니더라도 신 앞에 겸손하라는 의미로 앞으로 꾸부정하게 숙이고 걸으라고 한다는 거죠. 아, 이게 닫아놓은 게 주말이라서 닫아놨나요? 아, 아깝다.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변수는. 연출에는 늘 변수가 따르기 마련. 앙코르와트를 가고 싶다라는 발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건 이제 정말로 아이디어 단계, 발상의 단계라는 거죠. 보통 거기까지는 누구나 잘 떠올립니다. 근데 어디부터 잘 안 되냐면, 떠올린 발상을 구체화하는 것, 최초의 구체화죠. 틀을 만드는 행위, 구조를 만드는 행위. 여기부터는 실제로 머릿속에서만 있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진짜 내가 가진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꺼내놓는 걸 안 한단 말이죠. 구조화해둬야 하는데. 그래서 구조화하는 것은 여행으로 치자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비행기표를 끊고 숙소를 알아보고, 혹은 앙코르와트와 연관된 역사를 알아보고, ქმ메르 왕국이 어떻게 흥망성쇠했는지 이런 것도 공부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의 영역, 틀을 잡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실체화한다는 겁니다. 최초로 러프하게. 그리고 마지막 연출의 영역은 이렇게 와서 실제로 겪어보는 거죠. 앙코르와트를. 연출에는 어쩔 수 없이 늘 변수가 따를 수밖에 없죠. 실제 해보는 것은 구조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에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없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쵸? 그냥 뭐 크게 다를 거 없긴 한데, 올라가봐야 그래도 좀 아쉽긴 하네요. 이런 변수는 실제로 행해보지 않고는, 연출해보지 않고는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여행의 즐거움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혹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지 허둥지둥 하다 보면은 너무 여행이 힘들어지는 거죠. 오우, 아찔해. 이 계단 이렇게 내려가서 저기로 올라가 봐야겠다. 오씨, 잠깐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오씨, 개 무서워. 이걸 어떻게 내려가? 미친. 야,
아니 이거 비 오면은 진짜 무조건 미끄러지겠다. 지금 카메라 잡고 있어서 다행히 난간을 잡고 가고 있긴 한데 와 이거 진짜 미끄럽네. 거의 클라이밍인데 나도 뱀 나오겠는데 왜 이렇게 위험해. 어렵다니까 저렇게. 저 어머님이 사진 찍어주시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찍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데 신께 공손해진다는 의미 같은 거죠. 네, 이렇게 공손함을 강요하는 게 좋은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바닥에 이렇게 바위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조각들이. 이거는 뭐 무너진 것들이 여기에 냅둔 거겠지만 이 앙코르와트에 있는 모든 돌들, 이 돌을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여기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푸놈클렌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옛날에 코끼리로 인부들이 돌들이 다 끌어와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그냥 카드라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레고처럼 하나하나 그냥 쭉 쌓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깎아낸다는 거죠. 눈을 쌓아두고 조각을 하는 것처럼 돌을 쌓아서 조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 거죠. 이 돌들 모두 하나하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각들이 다 돼 있거든요. 어떤 나라의 문화재를 보면은 그 문화가 융성했던 시기에 그 나라의 힘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마만큼의 어마어마한 유적을 건설할 정도면은 크메르 왕국이 힘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이제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거의 한 600년 정도 그 왕국이 유지가 됐었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고구려나 발해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태국, 베트남, 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땅 거의 대부분을 저기 말레이시아까지 다 크메르 왕국이 먹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은 다 쇠퇴를 하고 태국에게, 베트남에게 양쪽에 끼어서 동남아 중에 최빈국이잖아요. 캄보디아가 이제는 나라의 힘이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땅도 뺏기고 이렇게 저렇게 되고 있는 거죠. 와, 여기를 내려가야 돼 또. 절벽이야. 아니 이거 죽은 사람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장치 하나 없이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지? 엄마. 푸놈펜 왕국에서 저 기다란 벽화를 보면서도 감탄을 했지만 여기 이렇게 양각으로 된 벽화의 역할을 하는, 와, 이걸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넓은 앙코르와트의 둘레를 다 이렇게 빼곡하게 양각으로 벽화 조각을 파뒀습니다. 이런 거 그려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런 거 잎사귀 하나하나 그리는 것만 해도 진짜 빡세거든요. 죽거든요 이런 거. 근데 요새는 뭐 소재가 잘 나와 있고 클립 스튜디오 막 브러쉬로 저런 거 뚜두둑 만드는 거 일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진짜 한 땀 한 땀 다 그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여기에는 석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다. 그것도 한 판이 아니라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의 크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쌓아서 레고처럼 판판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석조를 했다는 거죠. 이거 쌓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틈 하나 없이 무슨 드워프도 아니고 할 수 있냐, 이것도 한번 알아봤더니 돌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탁 쌓아가지고 이렇게 비빈다는 거죠, 마찰을. 그러면 마찰된 이거 틈 사이가 매끈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도 마찰시키고 여기도 마찰시키고 하다 보면은 저렇게 이렇게 판판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진짜 생 노가다 아닙니까 이거? 와, 보는 것도 힘든데. 저는 가이드가 없이 와서 지금 살짝 훔쳐듣는 중인데 여기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묘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쪽은 지옥을 묘사를 했고 위쪽은 천국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뭐 32계층의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아주 자세한 거는 지금 소실되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고 서로 헐뜯고 무시하고 위에는 저렇게 다 뭔가 훼손이 가서 알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게 저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두면 받고 세면째로 넘어갑니다. 저기 끝에 이 길의 끝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긴 네 면으로 석조가 꽉 차 있습니다. 여기는 뭐 만다라, 비슈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힌두교 신화 관련된 이야기인가 봐요. 뭐 잉어도 있고 영국도 있고 신화스러운 그림들이긴 한데 저기 끝으로 해서
저기 뭔가 또 사원이 있고 해자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갈까 말까 망설여지는데 아휴, 생각해보면 또 언제 오겠습니까. 그쵸? 머리가 조금 띵하긴 한데 일사병 걸릴 것 같아.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온 김에. 여기도 무슨 계단 같나 보네요. 원싱아 잘 있나? 저는 항상 유명 관광지를 가면은 이렇게 사이드로 돌아보는 걸 꼭 하거든요. 제가 걸었던 곳인데 밖에서 보면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왜 우리가 타워를 올라가도 그렇잖아요. 타워에서 내려다보는 뷰는 좋지만 타워 안에 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드론 촬영하면은 요새는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바깥 사이드로 돌면서 뭔가 느낌이 좀 색다르지 않나요?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거시적으로 전체 모습을 눈에서 구조화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미시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막 살펴보고 또 훨씬 크게 역사나 어떤 주변국과의 관계 이런 걸 또 얄팍하게 공부도 해보고 이러면은 여행이 뭔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오늘 했던 내용과 엮어보자면은 연출이 주는 가장 즐거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12단계 구조나 산막 구조나 막 이런 구조 단계에서는 볼 수 없는 거, 다룰 수 없는 영역들을 연출 영역에서 신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이드 캐릭터의 서사라거나 아니면 세계관의 구체화라거나 뭐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굳이 메인 플롯과는 연관 없는 서브 플롯보다 더 작은 안티 플롯들, 되게 자그마한 그런 조각조각들, 이런 것도 다룰 수 있는 게 연출에서의 가장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엄청 넓은 사각형 형태로 해자가 파져 있거든요. 사실 이게 해자의 역할도 했겠지만 좀 더 정확한 역할은 여기가 원래 되게 늪지였대요. 앙코르와트를 만들기 전에 되게 밀림, 수풀이 우거진 그런 곳이어서 물 빠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자를 파서 가장 낮은 지대에 이렇게 일종의 배수로 같은 거죠. 여기로 물이 고이게 해서 안쪽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판 땅이라고 하는 거죠. 앙코르와트가 12세기에 지어졌고 한 30년 거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잠깐 역사 속에 묻혀서 잊혀졌다가 16세기에 한번 탐험가가 발견을 하고 또 19세기에 한번 식물학자 탐험가가 발견을 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완전히 밀림 속에 파묻혀 있던 상태라서 원주민들의 안내를 받아서 탐험을 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막 그랬다는 거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가면 저주받은 사원이 나오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막 도망가고 이랬다는 거죠. 이제 탐험가는 안쪽으로 계속 들어와서 이 사원의 존재를 발견을 하고 이제 세상에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부 사원들을 보면은 그 나무에 파묻혀 있는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더워. 쓰러지겠네. 뭐 하나 마셔야겠어. 하는 데 있으면. 아저씨가 설명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가르쳐서 들어주고 하다 보니 진짜 하는데 일종의 라이브 영업 같은데 안 통하지. 보통 이런 데는 이렇게 단체로 오거나 가족 단위로 오거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오거나 그렇게 오는 게 대부분이죠. 예전에는 불과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여행 다니는 게 되게 쓸쓸하고 조금 그런 게 없진 않았거든요. 혼자만의 여행에 장단점이 있었는데 단점이었던 쓸쓸함이 예전에는 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혼자가 좋아. 여행은 옆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신경 써줘야 되고 이거 좋아하냐 저거 좋아하냐 여기 갈래 말래 여기 잠자리도 어때 뭐 신경 써줘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제가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글도 써야 하고, 제가 작품 만드는 거 외에도 에세이를 한번 내보고 싶어서 틈틈이 글을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도 그려야 하고,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여행 한번 다닐 때마다 하루가 꽉 차 있습니다. 진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바빠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누가 옆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런 걸 전혀 못하는 거죠. 그 사람 신경 써주느라고. 전투 여행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요새 전투 여행은 혼자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혼하게 될 사람이랑은 둘이서 자주 다니겠죠. 그런 거는 전투 여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결혼할 수 있을까?
이 불상은 왜 목이 없을까요? 위에서 돌이 내려와서 떨어져서 깨졌나? 의도적으로 누가 깬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힌두교랑 불교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나?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12세기에 지어졌던 이 건축물들이 완전 밀림에 파묻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흔적이 여기에 남아 있는 거죠. 저렇게 나무에 파묻혀서 이제는 나무를 걷어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나무 뿌리와 돌이 이렇게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져 가지고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형태로 구조화 되어 버렸다고 하네요. 아유, 천정은 아치형이라기엔 너무 투박해서 돌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뭔가 불안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부처님 머리가 날아간 게 아닌가? 저게 무너질까봐 이렇게 동그랗게 묶어놨네. 저렇게 묶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와장창 와르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 그냥 정말 투박한 돌덩어리들이 뿐인데 쌓여 있어야 문화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떠올리는 아이디어들, 발상들, 머릿속에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나의 아이디어들도 이렇게 산계되어 있으면은 아무런 가치를 바랄 수 없다는 거죠. 구조화시키고 머릿속에서 꺼내서 형태화를 시켜야 가치가 발산합니다. 그리고 다듬고 정교하게 깎아내는 연출을 통해서 좀 더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되게 작다. 앙코르와트를 먹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바닥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돌 무더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다 쌓여있던 저런 건축 조각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되고 방치되니까 이렇게 자연 속에 놓여있는 바위들이랑 다름없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마음이 착잡해지네, 이런 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크메르 왕조, 예전에는 강성한 나라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관리도 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너진 거겠죠.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있을 때 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기 객관을 해야 되고. 근데 언제 있어 보자고. 그러니까 잘할 테니까 좀 있어 보자고요. 우기라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진짜 안 보이긴 하네. 이런 거는 안 무너진 상태, 무너지지 않게 받치고 있죠. 위에 대들보라고 하나요? 받쳐줘야 될 상단부 기둥이 무너져서 저 철골이 빠지면은 와르르 다 무너지겠죠. 아마 이런 것들도 시간이 더 지나면은 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은 나무가 내려와서 벽을 휘감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거를 이제 와서 너무 단단하게 뭔가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끊어낸다고 해서 벽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무가 사라지면은 지금은 벽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것 봐, 이거 뭐야? 뭔가 흉측한데? 아, 잠깐. 와, 차력으로 빚어놓은 듯이 저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무너진 것들이 사실은 원래는 이런 거였다는 거죠. 얘네가 반대로 무너지면 이런 거고, 얘네들은 아이디어라고 친다면 되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형태에 맞게 잘 구조화만 시키면은 언제든지 다시 저렇게 모양을 갖출 수 있으니까 바꿔 생각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지뢰 피해 군인들이라고 하시네요. 저게 독재자 폴포트, 그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지뢰를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해서 아직도 그 지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갈 수 없다고 해요. 600만 명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도 당한 대로 고통을 받았지만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여야 했던 그 사람들도 얼마나 그 참담한 심정이었을지.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명령 불복종으로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폭력으로 죽이면서 본보기를 보이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명령을 불복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사람을, 같은 동족을 죽일 수 있냐라고 무작정 비난하기에는 너무 1차원적으로 비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등 쓰잘데기 없는 전쟁은. I will go buy something pants because it's Oh, yeah. come here. Can I go buy your own temper? Yes, can. How much is that? You can pin location. So when we go back to hotel, we can pin location how much the price. You can give me the same price for the crab. I don't have cash. That's okay. Yeah. When we go on the way, you can book the crab and pay the tip. Yeah. Understand? But now not yet to book. That's okay. Okay. 사실 이거 중간에 바지가 터져가지고 바지를 여기서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랩 아저씨한테 돈을 빌려서 샀는데, 사실 여기서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작고 금방 가가지고 근처에 있는 바이온 사원까지 들렀다가 그런 다음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바지가 터져가지고 흉측한 거를 보여주면서 바이온 사람들에게 눈여기 극감이 드시는지. I have a little energy to watch temple because
Oh, that was so little temple. Maybe tomorrow you can go to big tour because he know about the Sampon people. He not booking only one way. More tour for whole day. Understand? 이번엔 진짜 돈을 빌려서 바지를 사면서까지 온 이곳은 바이온 템플이라는 곳입니다. 동글동글하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얼굴 조각상이 있는 여기인데, 메이플 스토리에서 많이 보셨죠? 저는 메이플 스토리 세대가 아니라서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유명한 곳이라는 거. 아, 여기는 어두워서 지금 발도 빠져가지고 양말이 젖었거든요. 안이 너무 좁고 캄캄해서 보이는 것도 없고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라서 크게 볼 건 없네요. 여기에서의 볼거리는 저 메이플 스토리 석상 저기도 있고 얘네들인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 저렇게 조각해 놓은 것들도 볼거리지만 앙코르와트에서 충분히 봐서 저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 사실 여기 좀 앉아가지고 오는 비 좀 구경하고 싶은데 다리를 이렇게 빼자니 이쪽은 비가 맞고 이쪽으로 앉자니 풍경이 안 보이고 이러니까 역광이라서 이상하고. 여기는 이제 볼 만큼 본 것 같고요. 앙코르와트는 다 봤습니다, CM립에서. 근데 나가는 게 또 깜짝이야, 또 부장님이 여기 한 분 계시는구나. 어디로 나가야 돼? 다들 쉬고 계시네. 비가 많이 와서 다들 밖에 나갈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쪽으로도 뭐가 있구나. 야외긴 하지만 어떤가요? 방구석에서 혹은 회사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우중 앙코르 투어 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맛은. 아, 근데 비가 엄청 시원하게 와서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나도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 편집 다 한 영상 에어컨 바람에서 냉면 하나 시켜두고 아이스크림 퍼먹으면서 봐야지. 이 영상 미래의 나야. 오 겐키 데스까? 와타시야 겐키 데스는 아니지만 시원하다 나름.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 대사도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구나. 투어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바지가 또 찢어졌습니다. 모자이크를 할 거지만 바지가 재질이 약한 건지 제가 살이 찐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목이라는 걸 시켰거든요. 추천해달라 그래서 시킨 음식인데 먹방 찍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먹방 안 찍으려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찍고 있거든요. 코코넛 향이 엄청 강하고 카레 향도 좀 나고 생강 향도 좀 나고. 근데 이국적인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는 되게 세게 갈릴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맛있네요. 캄보디아 와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다. 한국에선 이런 맛을 찾을 수가 없어. 이런 거를 먹고 싶은데 한국에서도. 아, 맞다. 너무 맛있어. I'll be by your side. 노를 뭔가 바로 잡고 싶은데 피로해. 캄보디아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앙코르와트 투어가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났고요. 사실 생각만큼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우와, 막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딱 생각했던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하냐 라고 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죠. 다녀오기 너무 잘했다 싶고, 바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험 같은 거는 시간이 흐르고 좀 쌓이다 보면 더 숙성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어떠한 형태의 발상으로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그랜드 캐년 갔을 때도 좀 비슷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제서야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비단 여행뿐이겠습니까마는 푸노펜에서 제일 무서웠던 거는 사실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까, 강도 당하지 않을까, 앙코르와트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자잘한 걱정들이 있었는데 무사히 다녀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아, 평화로운 일상. 이제 점심시간이거든요. 아침부터 열심히 움직였더니 배가 고픕니다. 점심 먹고 늘 그렇듯이 시원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열심히 작업하고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아, 맞아. SD카드 리더기가 지금 없어졌어요. 아, 이거 또 어디서 사? 이 캄보디아 CM립 초구석에 8년 아이고 좀 걸어다니면서 구경할 겸 사야지. 이 지금 고프로 찍고 있는 거 이것도 백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날아가면 큰일 나 진짜. 포도펜에서 찍고 다 날아가면 어떡해. 어쨌든 네. 유튜브를 하다 보니 표정이 다양해지네. 표현력이 다양해지네. 이런 것도 좋네요. 일출이 저기로 지는군요. 요 집만 없으면 더 이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군요. 집 옥상에서 보는 뷰 치고는. 그쵸?
캄보디아 살기 좋아? 그래, 너네한테는 한국보다는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가 훨씬 좋겠다. 그치?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얘네는 한국보다 캄보디아가 훨씬 살기 좋을 거 아니야. 따뜻하고 집에서 쫓겨나도 한국 길고양이들처럼 음식물 쓰레기 먹다가 1, 2년 만에 안 죽고 건강하게 도마뱀 잡아먹고 그러면 되니까. 그죠? 야, 너 좋겠다. 우리 집에 15년 된 고양이 2마리 있는데 걔네보다 네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이다. 야. 근데 덩치를 봐서 너는 싸우면 지겠다. 걔네한테. 싸움 잘하냐? 쿵. And what was sown in tears will reap with joy.